오늘은 예술계에서 가장 뜨거운 라이벌 중 하나였던 두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의 숨막히는 경쟁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르네상스 미술의 지배자였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놀랄 만한 일화들 준비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재다능한 천재로 예술, 과학, 해부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습니다. 오늘날 한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지식인을 르네상스적 지식인이라 일컫죠. 이 말의 의미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다빈치입니다. 그는 사교적이고 세련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는 예술이라는 한 분야에 대한 집념이 대단했고, 특히 조각에 남다른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의 성격은 다비치와는 달리 다소 까칠하고 오만했다고 전해지지요. 이러한 성격 차이로 두 사람은 자주 충돌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거리 한복판에서 다빈치가 피렌체 시민들에게 철학적 문제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다빈치가 사람들 앞에서 심오한 이야기로 이목을 끄는 모습을 본 미켈란젤로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다빈치에게 "말만 많지 결과는 없군" 이라며 비꼬는 어투로 말합니다. 물론 다빈치는 당황했지만 성격이 온순했던 그는 그 자리에서 반박하지 못하고 울분을 삭혀야 했습니다. 이 일화만 들으면 성격 좋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돈 많은 후원자들에게 더 사랑을 받아 풍요롭게 살고, 건방지고 거칠었던 미켈란젤로는 후원자들의 눈밖에 나서 공공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요. 그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거만했던 미켈란젤로가 다빈치보다 훨씬 큰 세속적 성공을 거머쥐었죠. 물론 다빈치 역시 남다른 지적 호기심과 다재다능함 덕분에 지식인 사회에서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빈치는 과도한 실험 정신으로 인해 자신이 위례받은 작업들을 완수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일부 후원자들의 신뢰를 잃는 일들이 생겨났지요. 반면 완고하고 까칠한 성격으로 교황청과 잦은 마찰을 빚었던 미켈란젤로는 타고난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해 작품이 완성될 때마다 엄청난 찬사를 받으며 오만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으로 큰 성공을 거머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경쟁 관계는 1504년 피렌체 정부가 두 사람 모두에게 대형 벽화를 위례하면서 극에 치달았습니다. 다빈치는 앙기아리 전투를, 미켈란젤로는 카시나 전투를 주제로 삼아 그림을 그렸죠. 두 그림 모두 시뇰리아 궁전의 벽면에 나란히 전시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피렌체 시민들과 예술계는 두 거장의 작품을 비교하며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 번은 미켈란젤로가 작업 중인 다빈치의 작업장을 방문해 "아직 시작도 못했나?" 라고 놀렸다고 합니다. 이에 다빈치는 "너도 해보면 알 거다. 말은 쉽지" 라고 대답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두 거장은 이처럼 서로를 위식하며 작업에 혼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두 작품 모두 각자 다른 이유로 미완성으로 남았습니다. 다빈치는 기존의 프레스코 기법 대신 더 생생한 색감을 위해 왁스와 오일을 혼합한 새로운 기술을 작품에서 시도했는데요. 아쉽게도 페인트가 벽에 잘 붙지 않아 건조 중에 색이 흘러내렸고, 결과적으로 벽화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미켈란젤로는 교황의 부름을 받아 작업 도중 로마로 떠나야 했기에 작품을 끝마칠 수 없었지요. 비록 완성되지 않았지만 다빈치의 앙기아리 전투 스케치는 역동적인 인물 표현과 생생한 전투 묘사로 후대 예술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루벤스가 다빈치의 원작을 바탕으로 복원 드로잉을 남겨 그 예술적 가치를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카시나 전투 또한 병사들의 근육과 움직임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보여준 르네상스 인체미학의 극치는 후에 그의 대표작인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와도 연결됩니다. 다빈치의 작품은 부드러운 명암 처리와 세밀한 표현이 특징입니다. 그의 대표작 모나리자는 1503년경 그리기 시작해 약 4년에 걸쳐 완성되었습니다. 모델은 피렌체 상인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의 아내 리자 게라르디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험 정신이 투철했던 것으로 알려진 다빈치는 이 작품에서도 혁신적인 기법을 적용했는데요. 부드러운 색채의 경계와 자연스러운 피부톤을 구현하는 스푸마토 기법을 사용해 인물의 표정과 배경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신비로운 분위기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모나리자의 미소는 보는 각도와 관찰자의 시선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며, 이는 다빈치가 인체 해부학과 광학에 대한 지식을 회화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특징 또한 당시 미술계에서 혁신적인 접근으로 여겨졌습니다. 인물 뒤의 배경은 실제 풍경이 아닌 상상 속 자연을 그린 것으로, 이 또한 환상적인 느낌을 자아내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다빈치는 말년에 프랑스와 1세의 후원을 받아 프랑스로 이주하며 모나리자를 함께 가져갔습니다. 이후 작품은 프랑스 왕실 소장품으로 남아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며 세계적인 명작으로 자리 잡았죠. 오늘날 모나리자는 예술을 넘어 대중문화, 광고, 패러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감을 주는 상징적 작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반면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강렬한 인체 표현과 에너지가 돋보입니다. 다비드상과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는 인간의 육체미와 극적인 구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다빈치가 미켈란젤로의 대표작인 다비드상을 보며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훌륭하군. 하지만 손이 너무 크지 않나?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손은 힘을 상징한다네. 그림 속 인물이 웃기만 하는 것보단 낫지 않나? 라고 응수했다고 합니다. 비록 서로를 끊임없이 비판하고는 있었지만 사실 두 사람은 상호 자극을 받으며 함께 성장한 관계였습니다. 다빈치는 미켈란젤로의 조각 실력을 인정했지만 과시적이라고 비판했고, 미켈란젤로는 다빈치가 실험에만 치중한다고 비꼬았죠. 이 경쟁 관계 덕분에 르네상스 예술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두 사람의 경쟁 관계를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합니다. 1508년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미켈란젤로에게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를 위로하자 다빈치는 조각가에게 회화를 맡기는 건 실수라며 교황에게 귀뜸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다빈치와 미켈란젤로가 위견일치를 보였는데요. 미켈란젤로 역시 조각가로서의 정체성을 중시해 처음엔 이 요청을 거부했다고 전해지며, 자신은 화가가 아니라고 불만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교황의 압박과 정치적 상황 때문에 요청에 수락하게 되었지요. 이 천장화 제작은 무려 4년이나 걸렸습니다. 높은 천장에 누워서 작업했다는 이야기가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특수한 비계를 직접 설계해 서서 작업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페인트와 먼지가 떨어져 작업 중 눈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이 작품을 본 사람들은 작품의 규모와 세밀함에 압도되었고, 이 작품을 통해 미켈란젤로는 유럽 최고의 화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는 이후 예술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르네상스 후반기와 바로크 시대의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미켈란젤로 자신은 이 작품을 피로와 고통이 담긴 작품이라 칭했지만, 후대에는 신의 손이 만든 예술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는 서로를 견지하며 공진화한 덕분에 인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예술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양질의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거꾸로 읽는 미술사의 거미였습니다.